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엠패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연히 이 책을 통해서 엠패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엠패스는 적어도 저에게는 생소한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저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였답니다. 이 책은 아니타 무르자니가 지은 책으로서 저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엠패스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고 그 느낌과 삶의 방식을 확장해 나가는 그녀의 생각을 나눈 책입니다. 엠패스들은 초민감성을 지녔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지니고 있는 오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어려서부터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학습을 받아왔으면서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오감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감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오감이 아닌 육감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6번째 감각은 바로 직관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약해. 너무 신경이 예민해. 또는 너무 민감해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들은 직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엠패스라고 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훨씬 깊게 느끼고 직관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엠패스들은 주변의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를 여과 없이 그냥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의 에너지에 고갈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넘치는 감정이라든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강하게 커야 해. 너무 감정에 빠지지 마. 내 주장도 없니?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직관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가진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 해요. 조 디스펜자는 엠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엠패스는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와 외부 물질 세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민감성을 받아들이고 강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요. 예민함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가능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 가려는 성향 때문에 본인의 삶은 점차 불안해지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쌓이고 쌓여서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행동은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엠패스가 가진 에너지를 오픈하고 생활에 적용하라고 조언하네요. 엠패스가 가진 민감성, 공감 능력, 친절함, 연민 이런 것들을 밝은 양지로 끌어내서 장점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긍정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엠패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엠패스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나의 본질을 억누르고 타인의 삶에 맞추어 살다 보니 내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엠패스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생활하는 것, 타인의 삶에 따라가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엠패스는 타인의 걱정거리도 흡수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에너지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도 너무 상대편의 어려움에 몰입하다 보면 그 고통이 본인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본인이 힘들어져도 그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모두 오감의 세계에서 육감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육감의 존재인 직관적 인식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육감을 인정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점차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직관은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별나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좀 별난 것은 직관력이 뛰어난다거나 해서 특별한 것, 즉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점차적으로 직관력이 약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오감만 중시하며 살아온 우리는 육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엠패스인가 라는 점을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모든 내용을 올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직관적이고 민감성과 영적 에너지의 흐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 엠패스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조금씩 다를 뿐이고 이러한 것은 타고난 능력도 있지만 살면서 주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특성을 지닌 채 태어난다고 하죠. 단지 그러한 특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엠패스는 여러 특징적인 재능이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자신의 것과 구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함은 내 스스로 어려움에 나타나지 않도록 나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구분할 수 있게 노력해서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필요하며 또한 더불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내면의 진정한 자아가 내는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삶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쏟아지는 온갖 정보 속에는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것도 있고 고통과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소식들도 있어요. 이러한 온갖 정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면 결국 감각의 과부하가 생겨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엠패스는 이러한 환경에 더욱 취약해서 민감성이 극도로 활동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그냥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러한 통제 방법으로 우선 갈등과 친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냉담함과 무심함 등도 한 방법이라고 해요. 내면의 고통은 깊어질수록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으로 내면에 조율하기는 매우 중요하며 통찰력을 키워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엠패스로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엠패스의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엠패스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고양된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코드 뽑기를 시도해 보라고 하네요. 외부 세계의 여러 소리와 정보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오롯이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끔은 경험하는 TV도 끄고 모든 전열기구 돌아가는 소리가 일순 멈출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 속의 자아를 바라보기, 나만을 생각해보기, 나의 감정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나만의 만족감으로 기쁨을 공유하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러한 훈련은 엠패스뿐만 아니라 누구나도 해볼 수 있는 훈련이고 과민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엠패스에게는 민감성으로 인한 고통을 막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민감성은 이 책에서 말하는 자연스레 알아차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민감성이 높게 작용할 땐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을 에너지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본인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를 도와주려는 선한 동기가 지나치게 내면화돼 버리는 본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내재화되면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에게 감각적 과부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타인을 잘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조언합니다. 엠패스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돌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남의 의견을 더 높이 사고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우선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우선으로 주는 성격이라 본인의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엠패스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이 단호해져야 한다는 거죠. 단호함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의 긍정적인 자질과 강점들을 인정하고 당당히 누려야 할 것은 요구해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중점을 두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상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뜻이지요. 내가 있어야 또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몸의 생리 현상을 통제한다고 해요. 즉 생각이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좋은 생각들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신에게 긍정적 변화가 생기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엠패스들은 생각을 서로 나누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알고 자신을 표현해보는 의식적인 행동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내면의 힘이 강해지면 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그것으로부터 외부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재정립된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지네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전체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작용은 자신과 연계된 다른 부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멘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 해요. 현재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곧 최고의 미래가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